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육사에 있었던 그 홍범도 장군의 이제 흉상 이전 문제로 뭐 좀 논란이 좀 있는데 뭐 크게 뭐 저는 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만한, 그 정도에서는 좀 생각할 만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제 그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과 이제 전투를 벌였다. 그래서 이제 뭐 한 100명 이상의 일본군을 사상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있었던 이제 김자진 장군의 이제 청산리 대첩과 이제 연계돼서 이제 만주에서의 이제 독립군 활동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뭐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를 정도의 어떤 독립군 투쟁이었냐에 대해서는 뭐 약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무장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일본군을 상대로 승전을 거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대한민국 건국 초대 국무총리가 이제 그 김자진 장군 밑에서 청산리 전투에 참가해왔던 이범석 장군이 이제 맡게 됨에 따라서, 또 이후에 이제 그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이제 김두한 씨가 국회의원을 지내고, 또 그 김두한 씨의 딸인 또 김을동 씨가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유력한 인사가 됨에 따라 청산리 대첩이라는 이름까지 이제 붙여지면서 더 강조된 것은 뭐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과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제 1911년 이제 그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중국은 이제 혼란한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반일과 이제 친일을 오가게 됩니다. 그 현대 중국의 중화민국을 시작했다는 이제 손문, 순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일본에서 활동도 했고, 또 일본에 또 지원도 받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만주를 침략하기 이전에 또 손문은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뭐 반일이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좀 일본에 대해서 좀 친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이제 순원의 이제 어떤 그 혁명 이후에 이제 총통의 자리를 차지했던 이제 위안스카이 이제 원색에는 아예 뭐 일본의 힘을 빌어서 뭐 어떤 중국의 어떤 장악하려고 했던 뭐 그런 시달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만주를 침략하기 전에는 중국의 어떤 지도층들은 반일이라기보다는 용일, 뭐 친일까지는 아니지만 뭐 일본과 크게 적대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만주 침략 이전이기 때문에 1919년, 20년에 뭐 정식으로 만주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아니고, 대대급 정도의 이제 부대를 뭐 정찰대 비스무하게 이제 만주에 파견하였다가,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독립군 내지는 이제 독립군을 지원한 조선인들을 이제 탄압하고, 일부는 이제 살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어졌는데,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산리 전투나 뭐 봉오동 전투는 이제 많아봐야 뭐 대대급 부대와의 어떤 독립군과의 전투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뭐 이를 독립운동의 전부로 보는 것은 이것은 이제 명백히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이제 집단인 주사파이죠. 그래서 마치 한국의 독립운동인 김일성의 항일연군 무장운동 외에는 다 중심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주사파의 대표적인 역사 왜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이제 결국 이제 이후 이제 소련에서 거주를 하다가 1943년에 이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뭐 최근에 이제 특히 흉상 논란이 있으면서 본인을 뭐 레닌당의 뭐 충성스러운 분자로 자처했다. 뭐 어쨌든 소련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산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해지고, 이제 1920년 봉오동 전투 시절에는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뭐 확실히 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것이고, 특히 그 자유시 참변에서의 이제 불분명한 처신으로 뭐 여러 가지 당시에도 좀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921년 6월 28일 이제 극동공화국, 현재 러시아 아무르주 흑룡강 일대에 있는 데에 스보보드니, 러시아어로는 자유로운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은 그래서 이제 이 뜻에 따라 자유시라고, 그러니까 스보보드니라는 이제 시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을 장악한 붉은 군대가 이제 그 만주 일대, 연해주 일대에 이제 모든 무장 단체의 통수권을 이제 접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한국인, 조선인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이 여기에 이제 희생된 사건을 일컫겠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내전 중이었고, 이제 당연히 이후에 적군과 백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백군을 이제 결성해서 이제 적백 내전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이게 영화 소설 닥터 지바고에서 좀 자세히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주 연해주 일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체코슬로바키아 분단,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연합군 측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이제 이들이 연합군 편에 들었다가 이제 러시아와 이제 독일의 강화 조약으로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고향을 돌아가기 위해서 아시아,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식으로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연해주에서 이제 연해주까지 도달한 후에 이제 그 일본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사람들이 생겼었는데요. 이제 이들이 이제 쭉 이동하면서 가뜩이나 복잡한 만주 연해주에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활동으로 좀 혼란을 부추겼고,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들과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이들이 이제 만주와 연해주 지역을 떠나면서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들을 그 뭐 팔았거나 뭐 넘겨주거나 해서 이제 한때 이제 만주 일대에 있던 독립군들이 이제 체코제 무기로 무장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1차 대전이 종전된 후에도 이제 이런 러시아에서 적백 내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당연히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쪽에 설 수밖에 없었던 연합군들은 이제 백군을 지원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연해주에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일본군이 이제 만주 혹은 연해주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대항해서 소련은 또 코민테른이라는 국제 공산주의 단체를 결성을 했고, 여기에 이제 공산주의 계열의 조선인 무장 단체를 지원하면서 적백 내전에서의 이제 적군의 어떤 편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나름 이제 1차 대전이 종전되었지만 연해주 일대에서 이제 그 심각한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이 만주에서 이제 일본군 부대를 무찌르긴 했지만, 이제 이를 기화로 혹은 이제 이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대급이 아니라 연대급 병력을 이제 파병하면서 만주 일대에서의 이제 압박을 가하고, 특히 이제 조선인 민간인들을 이제 살해하는 등의 이제 조선인 희생이 커지고 하니,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제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해주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자신감도 생기고,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이제 커서 규모를 이제 단일화해서 이제 일본에 대항하자는 이제 그런 뜻도 모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록 뭐 아직은 미약하지만 소련, 코민테를 앞세운 소련이 이제 그 적국이었던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다 보니까 이제 이를 발판으로 해서 더 힘을 키우자는 이제 움직임이 연해주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소련의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적군을 도와서 또 일본군과 싸우고, 뭐 일본과 싸워서 어떤 연해주나 만주에서 어떤 구역을 차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해방구가 될 것이고, 민족주의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임시적인 어떤 최소 임시정부라던가 아니면 어떤 조선인의 어떤 자치를 구가하는 어떤 그런 구역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기대들이 상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점이 이제 찬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 적군은 어차피 이제 공산주의자들만 지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1921년 6월 2일 이른바 자유시에 모여있던 조선인 무장 단체들의 이제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여기에 이제 김자진 장군은 이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만주로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홍범도 장군은 이제 소련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 자유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소련군의 통제를 받겠다는 의사를 이제 표시를 했고, 당연히 이에 이제 동의하지 않은 특히 이제 비공산주의, 민족주의 계열 무장 단체들이 이제 이를 거부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조선인 공산주의 무장 단체에 의해서 이제 엄청난 희생을 당하게 돼서 뭐 36명이 죽었다, 600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다친 사람까지 하면은
당시에 뭐안 그래도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무장 독립운동가들 상당수가 죽거나 다쳤고 이제 900여 명은 또 포로가 되어서 이제 강제로 이제 소련에 편입이 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좀 심각해지니까 막 홍범도 장군은 뭐 소련 공산당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더 이상 만주 내지는 만주 일대에 활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이제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태는 일단락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만주 연해주 일대에 있던 여러 이제 무장 단체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공산주의 특히 이제 소련 공산당의 어떤 딱 정확한 낙점을 받은 이제 이를 소련의 어떤 지원을 받는 이제 이외의 무장 단체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렇게 살해당하는 이제 이런 끔찍한 참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했던 서일은 이제 2달 후에 자살을 하게 되고 이후에도 이런 이념 내지는 소련의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등에 따라 계속적인 이제 갈등이 이제 벌어지면서 만주 연해주 일대의 유의미한 이제 무장 단체는 사실상 해체되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탈린 시대 1937년에 이제 강제 이주 학살 사태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소련은 이제 조선인을 봤을 때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에 반일을 한다고 하지만 소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조선인들은 항상 일본인의 편이다, 일본인의 간첩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만주 연해주 일대에 있는 조선인들을 잘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제 소련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르는 뭐 쉽게 말해서 군만하지 않는 이제 이들만을 이제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이 스탈린의 낙점을 받아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그 과정까지 일관되게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이제 논란은 이제 이런 것이죠. 자유시 참변 사태를 뭐 주도해서 이제 그 동족이 학살하였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어떤 소련의 이런 행태, 그 다음에 조선 동족을 살해하는 이제 만행에 대해서 뭐 최소한 항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묵인했다라는 이제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스탈린 체제에서도 이제 완전히 수은했기 때문에 1943년도까지 이제 상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스탈린 시대에서 특히 소수 민족의 경우 좀 나서는 이제 지도자급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명대로 살지를 못했는데 홍범도 장군은 이제 1943년까지 이제 자연사 할 때까지 이제 잘 살았던 걸로 보았을 때 어쨌든 스탈린 체제에서도 아주 굉장히 동조한 사람이었다. 좀 이렇게 행적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쨌든 홍범도 장군은 워낙 이제 고령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1943년에 돌아가셨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해방 이후에도 살아계셨으면 과연 이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전의 선택을 보았을 때 최소한 뭐 민족주의 계열로 복귀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김일성을 미느냐 마느냐, 김일성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은 절대 스탈린이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어쨌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그 정일성이라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인민해방군가를 뭐 작곡하고 6.25 전쟁에도 뭐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북한과 중공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면서 전쟁을 지원했던 사람과는 분명히 좀 결이 다른 면이 있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시 참변 사태에서 이를 뭐 묵인한 그런 책임이 있지만 이를 주도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비슷한 경우가 좀 백선엽 장군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의 정말 결사적인 어떤 지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신데 본인 스스로도 이제 만주 공관학교에 입학한 후에 이제 만주군에서의 활동에 이런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은 젊었을 때는 이제 어떤 대한민국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만주군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이신 거고 이제 홍범도 장군은 당초에는 이제 민족주의, 뭐 공산주의가 없었을 때니까 공산주의 계열이 아니었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흐름상 이제 공산주의에 동조한 이런 경우인 것인데요. 어쨌든 뭐 육사의 어떤 뭐 대한민국 국군의 어떤 표상의 어떤 인물로는 뭐 홍범도 장군이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일성과 같이
6.25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동족 상잔을 찬동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뭐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논란은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백선엽 장군 문제도 마찬가지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이 이제 돌아가신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김윤식 교수가 썼던 이광수 평전을 제가 다는 못 읽고 절반 정도를 읽었는데 이광수란 사람을 두고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많지만 이분이 어떤 개화기에 이제 뿌리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어떤 문명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돼 나왔는가, 그분이 과연 일제시대 후반에 이제 보였던 모습이 과연 그걸 변절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이광수라는 분이 쭉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의 어떤 추구했던 것으로 쭉 나아가다 보니 거의 그 길까지 간 것인가 라고 이제 매도하기는 쉽지만 또 이광수라는 사람이 당대의 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스스로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던 결과라는 것만큼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새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우리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당연히 공과는 정확하게 표현은 하고 뭐 육사 교정에 그분의 흉상을 세우냐 마느냐 뭐 그거야,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테니까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에서 뭐라 할 건 아니지만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의 어떤 과를 너무 과도하게 매도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또 홍범도 장군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파악하는 시각 속에서 백선엽 장군이나 이런 친일 논란에 있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더 적극적인 포용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